자, 수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교과서는요, 62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교과서 62페이지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죠. 네, 다 폈나요? 그럼 한번 수업 같이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2차 방정식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것은 근의 공식이었었죠. 첫 번째 다뤘던 것은 근의 공식이고, 두 번째 다뤘던 것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고, 세 번째로 다룬 것은 우리 바로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의 공식은 말 그대로 x의 값, 그 근을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의 종류였죠. 그래서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그 판별식이었었고, 이 판별식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렇죠. 알파벳 D를 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만약에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4분의 D를 써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 근이랑 2차 방정식의 계수 사이에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뭐였어요? 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개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써야 된다고 했죠.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고 두 근의 곱은 2차 개수분의 상수항이 된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좀 새로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62페이지의 예제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 2차 방정식이 있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1번과 2번을 구해봐라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1번, 2번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 이거를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 나온 그 두 개의 근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네, 맞나요? 그쵸? 아니면 대각선 인수분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근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대각선 인수분해가 안 통하고 근의 공식으로 풀린다고 한들 대입을 했을 때 상당히 계산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쵸?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이런 형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파, 그러니까 두 수의 합과 곱만 알면 이것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뤘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얘를? 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내면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있으면 이거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만 알면 될까요? 그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니까 3이죠. 3.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2차 개수문의 상수항이니까요.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식을 대입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니까요. 9 빼기 10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다르니까 뭐부터 해줘야 돼요? 그렇죠. 통분해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답은 5분의 3이겠네요. 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주의할 건 뭐냐면요. 그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합당한데,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진짜로 빨리 구할 수 있으면, 그냥 여기다 넣어서 대입하면 끝나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더 빠른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그 대각선 인수분해를 통한 그 근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때는 그 근을 빨리 구한 다음에 넣으면 답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그 방식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아래에 문제 2번, 62페이지에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 4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은 0이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대각선을 통한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이거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런 두 식들의 형태를 잘 보니까요. 위의 문제와 같이 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정리부터 해주면 알파 베타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에 베타 여기 알파 여기니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여기에서 바꿨었잖아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식들도 잘 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도 근과 계수한 관계를 써먹으려는 문제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한 관계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에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면요. 알파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이니까요. 3에서 4분의 3을 빼야 되니까 4분의 9가 되겠네요. 맞죠? 이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면 알파 베타는 2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해서 제곱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16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베타를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하겠지만 계산해주면요. 16분의 이거 이제 16 통분하면 64잖아요. 64에서 9를 빼면 55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여기서 2를 나눈 거니까 답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잘 풀었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63페이지예요. 자, 63페이지의 주제는 뭐냐면요.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예요. 자, 다시 읽어보면은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이제 주된 그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요. 어떠한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새롭게 구성해 보는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룰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 일단 한번 써보고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볼 텐데, 자, 어떤 거냐면 두 수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거를 따지는 문제예요. 다시요.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수 있겠느냐를 따지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형태거든요. 자, 봅시다. 알파, 베타가 근이에요. 그래서 근이라는 거 뭐냐면 방정식에서 x의 값에 알파, 베타를 넣으면 얼마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이라는 건 그 값을 방정식에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값을 말해요. 0이잖아, 0.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알파를 넣었을 때 이쪽이 0이 되면서 0이고 베타를 넣었을 때 이쪽이 0이 되면서 0이니까 2차 방정식은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 x 제곱의 개수가 붙어야 되는데 x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1 쓸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은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되는 바로 이 식을 말하겠네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근이라는 것,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걸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도 0이 나와야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나와야 되는 2차 방정식이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요 식밖에 없다고요. 요 식, 이 식. 이 식이 나와야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면서 0 맞고, 이 식이 있어야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되면서 0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해서 2차 방정식 형태를 맞춰주십시다.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이게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이걸 한 번에 묶어서요.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죠? 이게 나오고 상수항 곱하면 플러스겠네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따라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바로 x 이 부분이 두 근의 합이 들어가고 플러스 상수항은 두 근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수가 1이면 x제곱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들어가고 플러스 두 근의 곱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나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두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까지는 방정식에서 근을 찾았다면 이제는 이 주어진 이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고 그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의 두 수의 합, 그 다음에 x 플러스 두 수의 곱은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풀면서 한번 풀어볼 텐데, 그 아래 이제 2번이요. 자, 1번부터요. 요 두 수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식에다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 x제곱 개수는 1인 상태로서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써보면, x제곱에,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두 수의 합, 이 두 개의 합이 들어가, 이 자리에 두 수의 합이 들어가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루트 2 없어지면서 2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상수항은 두 수의 곱이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합차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요. 자, 따라서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풀면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3 플러스 5y랑 3 마이너스 5y를 근으로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요 개념에 의해서 x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다음에 요 자리는 두 근의 합, 둘 더하면 없어지고 6이네요. x에 플러스 요 자리는 뭐냐면은 두 수의 곱이 들어가요. 자,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나? 이거 합차 공식이죠. 9 마이너스 25i 제곱이니까는 얼마예요? 그렇죠. 34죠. 더하기 3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좀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자유롭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아래 그 문제 4번 있습니다. 그 문제 4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다 풀었나요? 자, 그럼 해봅시다. 문제 4번은 이 수들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해보면 1번은 2랑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x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즘에 마이너스죠. 두 수의 합,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요 자리는 두 수의 곱이 들어가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요. 네, 이렇게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겠네요. 자, 맞죠? 자, 2번 루트 5 플러스 1이랑 루트 5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일단 x제곱 개수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두 수의 합을 쓰면요 1 없어지면서 2 루트 5 x가 들어가고 플러스에 요 자리는 두 개의 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합차위에서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놈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계산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i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는 거 까먹지 말고 두 개를 더하면 i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x에 플러스 요 자리는 두 개를 곱하는 게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합차니까 마이너스 3제곱 9 마이너스 i제곱은 10이네요. 그래서 10은 0이니까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 플러스 루트 2i랑 4 마이너스 루트 2i를 근으로 갖는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루트 2에 사라지면서 8이 되죠. 8x에 플러스 이번엔 두 개 곱하는데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이 들어가죠. 16에다가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는 18이네요. 0 이렇게 네, 좀 계산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만 알면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은 x제곱의 마이너스 두 수의 합 x고 플러스 두 수의 곱은 0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겠네요.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진행을 해서 64페이지에 2차식의 인수분해까지 봅시다. 네, 64페이지에요. 자, 그래서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이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2차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대각선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대각선. 네,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같은 거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이제 너무 익숙하죠. xx에 이렇게 되니까 이놈을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각선을 통한 인수분해 방식이 이제 있었었죠. 이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패턴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요거 두 개 곱해서 요거 떠야 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떠야 되고 그 다음에 3스텝으로 요거 곱하고 곱한 걸 더해서 요게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2차식 중에서는 요 대각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이게 안 되는 이런 대각수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2차식은
다 복수수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분해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방정식 한번 살짝 말할 때 이런 말 했었잖아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2개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고,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고,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개수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말은 그 2차식, 3차식, 4차식을 그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는 그 내용이죠. 예, 선생님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복수수 범위 내에서는요, 그 어떠한 방정식이라도 근을 그 개수만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도 그렇게 인수분해가 다 분해가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다룰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이런 게 안 통하는 일반적인 인수분해 방식을 이제 다루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차식 인수분해인데, 근데 말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건 이미 다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2차식이 있다고 칩시다. ax제곱, 요런 2차식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2차식을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2차식을 이렇게 해서 곱하기 걸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 방식 자체가 이제 뭐를 이용하는 방식이냐면 이 2차식을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됐을 때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2차 식이었었죠. 2차 식이었는데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요 2차 면식의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근을 대각선으로 구하든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구하든. 근데 대각선 방식이 안 통한다는 건 근의 공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2차 방식에서 이 2차식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수가 있느냐. 결국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식의 근이라는 소리는 바로 뭐냐면은 알파, 베타를 1차식으로 갖는 인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쵸? 이 말은 결국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알파, 베타가 근위로 갖고 있기 때문에 x-알파, x-베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우리 또 나온 방식이죠. 이거 인수정리 때부터 계속 나왔던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건 알파, 베타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 요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x제곱의 개수와 똑같아야 되니까 바로 a인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이게 지금 인수 정리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지금 아이디어가 쓰여지고 있는 건데, 원래는 요 2차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2차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요 2차 식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2차 방식의 근을 찾는 거예요, 근. 왜냐면 이 근이라는 것은 여기 x에다 넣었을 때 0을 만족하는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 2차식은 x-알파와 x-알파와 x-베타가 인수를 갖고 있어야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로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첫 번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일단 2차 방정식으로 놓고 2차 방정식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요. 근의 공식으로 무조건 근을 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그 두 개의 근을 찾아내요.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 2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일단 여기는 2차의 개수가 들어가죠. 2차항 개수 곱하기 x-근 x-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좀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절차는 먼저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구성해서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구했으면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가장 먼저 2차항의 개수에다가 x-근 곱하기 x-근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이걸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근을 찾기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 근으로 인해서 근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65페이지에 예제 4번을 보면요.